이강인이 이렇게 패스할 수 있을까? 한 수준 높은 공격 상황에서 이강인은 놀라운 패스를 성공시켰고 3초 만에 팔레스타인 수비를 속인 후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손흥민은 이를 목격하고 감동을 받았으며 이강인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혼잡함이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한국과 팔레스타인 경기 후에 주목할 만한 상황들을 다룬 다음 비디오로 돌아왔습니다. 손흥민과 이강인과 같은 우리 팀의 주요 선수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그 상황들이 무엇인지 이 비디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지도 아래 한국 국가대표팀은 최근 몇 년간 최악의 경기 중 하나를 치렀습니다. 팔레스타인과 비기면서 팔레스타인은 평가가 훨씬 낮은 팀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한국 축구 팬들은 크게 화가 나며 국가대표팀을 계속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위안은 이강인의 경기력으로 현재 한국 축구의 가장 큰 희망으로 여겨지는 선수입니다. 팀이 매우 나쁘게 경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강인은 2026년 월드컵 3차 예선 첫 경기에서 최고의 선수 명단에 올랐습니다. 그것은 홍명보 감독 아래 한국 국가대표 축구팀 피파 랭킹 23위에게는 최악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은 손흥민과 그의 동료들이 출전한 경기 후 조선일보에 게재된 기사 제목입니다. 팔레스타인과의 0-0 무승부는 현재 피파 랭킹 96위인 팀으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2026년 피파 월드컵 아시아 예선 3차전에서 많은 실망을 안겼습니다. 이 경기는 홍명보 감독의 국가대표팀 복귀를 10년 만에 맞이하며 지난 7월 임명된 이후 첫 경기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야심찬 목표인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대한 우려스러운 시작이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지도 아래 한국 대표팀은 팬들의 큰 기대와 압박을 받았지만 첫 경기 결과는 상황을 더 긴장되게 만들었으며 결과와 경기 스타일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약체 팀들로 구성된 죄속하면서 팔레스타인과의 경기는 한국이 우위를 보여줄 기회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경기장에서 일어난 일은 창의성과 경기 연결성의 부족을 드러냈습니다. 공을 더 많이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표팀은 골을 넣지 못해 관중들에게 실망을 안겼습니다. 이것은 홍명보와 팀 모두에게 긍정적이지 않은 신호입니다. 3차 예선은 큰 도전으로 여겨지며 초반 경기에서부터 준비와 좋은 경기력이 필요합니다. 팬들의 눈에는 한국 축구가 관리 시스템, 불안정한 경기 스타일, 비효율적인 전술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코칭 스태프의 능력에 대한 논란과 선수들의 날카로운 부족이 실망스러운 결과 후 특히 2024년 초부터 현재까지 팀에 대한 압박을 더욱 증대시켰습니다. 한국 국가대표 축구팀은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 등 거의 최강의 라인업으로 경기에 나섰습니다. 큰 변화나 새로운 실험 없이 팀은 팔레스타인 상대를 압도하려는 기존의 공통제 스타일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는 0-0으로 끝나며 팬들에게 많은 실망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공을 75% 소유하며 거의 완벽하게 우위를 점했습니다. 그들은 경기 내내 상대를 압박하며 16개의 슈팅을 시도했지만 그중 5개의 슈팅만이 유효했으며 팔레스타인 골문을 뚫을 수 없었습니다. 가장 좋은 기회는 경기 87분에 손흥민이 득점을 시도했으나 그의 슈팅이 골대 옆으로 맞고 나갔습니다. 공을 많이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미드필더와 수비진은 공을 배급하는 데 지속적으로 실수를 범했으며 이로 인해 팔레스타인은 빠른 방역 기회를 얻었고 특히 경기 끝부분에는 한국팀의 체력이 떨어졌습니다. 추가 시간 동안 조현우는 1대1 상황에서 뛰어난 선방을 펼쳐 팀이 명백한 실점을 막았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홍명보 감독이 추구하는 축구 철학이 한국팀의 경기에서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홍명보는 기술적인 플레이, 공 소유를 확실히 하고 날카로운 공격을 만드는 스타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서 그 스타일은 분열되고 돌파력이 부족해졌습니다. 한국축구협회 기술감독인 이임생은 홍명보 감독의 축구 철학과 리더십이 한국 축구의 비전과 맞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와 경기에서의 모습은 한국이 기대했던 효과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첫 경기만 지나갔지만
홍명보 감독의 전술적 단점이 어느 정도 드러났습니다. 공 소유에 대한 의도를 나타냈지만 이 감독은 균형 잡힌 전술, 거리 조정 및 위치 선정 문제를 겪고 있으며 선수들의 공 위치 유지는 명확히 부족했습니다. 미드필더와 수비수 사이의 거리가 종종 멀어지며 공격과 수비 조직 모두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16회의 슈팅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명확한 기회가 적었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또한 축구를 다루는 방식과 한국 축구의 기본 플레이가 올바르게 실행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선수들의 능력이나 오랜 시간 동안의 불안정한 상황이 원인을 제공하여 예전처럼 모든 것을 안정적으로 재정립하는 방향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서 긍정적인 점을 발견했으며 이강인이 팀의 유일한 밝은 점이었습니다. 그는 팔레스타인 수비를 직접 상대로 기꺼이 드리블을 하며 공을 빠르게 운반하고 득점 기회를 창출한 유일한 선수입니다. 전반전에 좋은 기회를 놓쳤지만 이강인은 5개의 기회를 창출하고 4번의 드리블에 성공했습니다. 우리 팀의 선수이자 프랑스 리그1의 PSG 소속인 이강인은 한국팀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으며 8점 이상의 점수를 얻었고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었습니다. 이강인의 팔레스타인 경기에서의 뛰어난 성과를 입증하기 위해 손흥민의 특정 장면에서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선수가 중앙 서클에서 메시나 케빈 드 브라위너와 같은 패스를 시도한 상황으로 손흥민의 찬스를 위한 좋은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7번 유니폼을 입은 팀장이 골키퍼와 1대1 상황에 있었지만 손흥민의 첫 터치가 최상의 감각이 아니었고 원하는 만큼의 슈팅을 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더 표준적인 터치였더라면 확실히 손흥민에게는 골이 되었을 것이며 우리 팀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너무 좋은 기회에서 골을 넣지 못했지만 너무 슬퍼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강인의 훌륭한 패스에 놀라움을 표했다. 아마 손흥민은 한국에 새로운 메시가 나타났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선수는 점점 더 완벽해지는 기술을 가진 이강인이다. 경기 후 손흥민은 팀 동료와 팬들 간의 논쟁으로 인한 불만을 넘어서서 이강인에게 경기력이 뛰어났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강인의 이런 놀라운 경기는 이제 낯설지 않다. 확실히 그가 나에게 준 패스는 정말 훌륭했지만 아쉽게도 내가 골을 넣지 못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강인은 이번 경기에서 정말 잘했으며 나와 그의 조합이 효과적임을 보여줬지만 골을 만들기에는 부족했다. 나는 PSG에서 그의 경기를 자주 보며 국가대표팀에서 이강인과 함께 뛰기를 항상 기대하고 있다. 그것은 내게 큰 영광이다. 앞으로 오만과의 경기에서 골을 넣을 수 있기를 바란다. 심지어 팀이 승리하지 못하고 이강인이 골이나 어시스트를 하지 못했더라도 그는 여전히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한 그는 소파코레에 의해 2026년 월드컵 예선 첫 경기 최고의 선수로 선정되었다. 이는 한국 대표팀에 손흥민이나 김민재 같은 유럽에서 뛰고 있는 많은 탁월한 슈퍼스타들이 있는 상황에서 놀라운 성과이다. 이 젊은 미드필더는 모든 공격의 중심이며 지능적인 공 배급과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내지만 직접적으로 골을 넣지는 않는다. 그의 정확한 패스 능력, 전술적 시각, 그리고 창의성은 한국 대표팀이 대부분의 경기 동안 공중 제어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요약하자면 이강인은 뛰어난 폼을 보여주었고 현재 한국 대표팀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로 간주된다. 그는 국가대표팀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파리 생제르맹 유니폼을 입고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 이강인이 계속해서 이 폼을 유지한다면 한국은 2026년 월드컵 진출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으며 PSG는 올해 챔피언스 리그에서 더 깊이 진출할 기회를 가질 것이다. 이강인이 2026년 월드컵 예선 첫 경기에서 소파스콜에 의해 최고의 선수로 선정된 것은 그의 뛰어난 재능과 끊임없는 발전을 증명하는 것이다. 현재의 자신감과 폼으로 그는 월드컵 2026 예선과 그 이후의 여정에서 한국 축구 팬들에게 많은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 이강인은 한국 축구의 미래일 뿐만 아니라 현재이며 향후 몇 년 안에 아시아의 최고 선수 중 하나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함께 믿자. 이강인에게 최고의 것들이 올 것이다. 오늘
저희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